적과 전 종합염 보장에 적과 종료 이후에 보장하는 손해 7가지만 보장한다 그랬어요. 태우, 집, 지화, 가일, 태풍, 강풍, 우박, 집중호우, 지진, 화재, 가을 동상의 일소 피해. 아까 얘는 적과 전 종합위험 보장은 적과 전에는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하고 적과 후에는 특정한 위험을 보장하는 특정 위험 보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특정 위험 보장은 기준이 있어. 어느 정도 이상일 때 보장을 해준다는 기준. 자, 그래서 먼저 태풍을 보면 기상청에서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에 바람과 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대 순간풍속 14m/s 이상의 강풍을 포함한다. 이때 초속 14m라는 바람을 어떻게 측정을 하느냐?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 곳의 기상관측소. 즉 A라는 가수원이 있다면 이 가수원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기상관측 장비가 각 지역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지역에서 측정한 이 풍속 중에서 가장 큰 수치로 측정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곳에 풍속이 13m, B가 12m, C가 뭐 15m다. 이러면 한 곳이라도 14m 이상이면 강풍으로 인한 피해다 하고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 평균도 아니고 가장 큰 수치다. 그래서 과거에 얘가 가로놓기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가장 큰 수치. 자, 우박은 우리 종합위험에서 봤던 정의와 똑같습니다. 정난운과 봉우리 조군 속에서 발생하는 성장하는 얼음 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려서 생기는 것. 자, 집중호우.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발령 지역의 빛 또는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12시간 누적 강수량 이 80mm 이상인 강우 상태. 얘도 마찬가지. 한 곳은 뭐 70, 한 곳은 뭐 60, 한 곳은 90이 측정이 됐다 그러면 집중호우로 인정을 해준다는 이야기. 옆에다가 여러분들 인삼해갖고 인삼은 24시간이다 하고 적어 놓으세요. 인삼의 특정 위험에서 말하는 집중호우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의 80mm야. 자, 지진.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규모 5.0 이상. 얘도 가로넣기 한번 나왔어요. 5.0 이상의 지진 통보를 발표한 때 지진 통보에서 발표한 진앙이 가수원이 위치한 시군이라든가 또는 인접한 시군일 때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해 준다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강원도 삼척에서 진도 5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여기 남해 가수원에 뭐 감이 떨어졌다. 그러면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이야기. 그 진앙이 위치한 시군이나 인접한 시군일 때 인정해 준다. 자, 화재는 화재로 인한 피해. 자, 가을 동상에는 좀 조심해야 돼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해요. 그리고 그 결빙 증상이 육안으로 판별 가능할 때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보통
과일이 한번 얼었다가 풀리게 되면 그 과일이 정상으로 있나요? 가끔 옛날에 설 때 과일 같은 거 베란다에 놔뒀다가 갑자기 기온이 내려가 가지고 과일이 얼어 가지고 방에다 들여놓은 과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쭈글쭈글 해버리지. 그게 결빙 증상. 이런 결빙 증상이 남아 있을 때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 더 중요한 거, 이 피해. 이 피해는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인정합니다. 이 과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잎이 있어야 돼. 근데 특히 감 품목은 잎이 없으면 과일이 정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감 하나가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 잎이 26장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가 필요하대. 그래서 우리가 잎피해 조사는 단감, 떫은감 품목만 잎피해 조사를 하잖아. 그래서 가을 동상에도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 잎피해를 인정을 해주고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으로 나무 전체 잎 중에서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 피해를 인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보험기관에서 가을 동상에는 9월 1일부터 사과배는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은 11월 15일까지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는 과실에 대한 보험기간이고 이 피해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상해로 잎이 떨어졌을 때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자 가을 동상해로 대한 이 피해는 어떤 품목? 단감, 떫은감.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발생. 증상은 전체 잎의 50% 이상이 고사한 경우에만 이 피해를 인정해 준다든가. 자, 일소피해. 자, 폭염으로 인해서 보험의 목적에 일소가 발생해서 생긴 피해. 근데 이 일소란 것은 뭘 말하냐?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됨으로써 화피 또는 과육이 괴사돼서 검게 그을이거나 또는 변색되는 현상을 일소피해라고 그래. 근데 이때 말하는 폭염, 이 폭염은 어느 정도의 폭염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특보를 발령한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소의 기상관측 장비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의 온도가 지속된 걸로 관찰이 됐을 때 폭염으로 인정을 한다. 인삼은 옆에다 적어 놓으셔. (7일) 이상 30도씨 이상의 기온이 지속될 때를 폭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소피해는 폭염특보가 발령한 때부터 해제한 날까지 일소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한해서 보상한다. 이때 폭염특보는 가수원이 위치한 지역에 폭염특보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서 가수원이 나주에 있는데 나주에는 폭염특보가 발령이 안 되고 장성에 폭염특보가 발령이 됐어. 이럴 때는 나주에 있는 가수원의 일소피해를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야. 뭐 그럴 리는 없어. 폭염특보가 발령이 되면 전체적으로 발령이 되는데 그럴 리는 없는데 일단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이야기. 자, 그래서 얘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냐면 뭐 아까
초속 14m 가로, 바람과 비 가로, 진도 5.0 가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일소피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는 것은 15점짜리로 한번 나왔어요. 자, 종합형 가수 품목. 자, 공통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합니다. 근데 복숭아하고 사과는 병충해를 보장을 해줘요.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그리고 사과는 자연재해성 탄저병을 보상해 줍니다. 어쩔 때? 적과전 종합염 보장이 아니라 종합염 보장 과수일 때. 자, 과수품목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해 주는데 종합염 과수 중에서 복숭아하고 사과는 병충해를 보장한다.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 사과는 자연재해성 탄저병만 보상한다. 자, 근데 우리가 특이하게 복분자하고 무화과는 포장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얘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 수확 전 종합염 보장 품목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제도 과거에 5점짜리 문제로 나왔어. 수확 개시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고 수확 개시 후에 태풍, 강풍, 우박만 보장하는 품목 두 가지를 쓰시오. 이게 5점짜리 문제였어. 복분자, 무화과. 자, 이때 수확 개시 이후에 보장하는 태풍과 우박의 정의는 적과전 종합염 보장하고 똑같습니다. 태풍은 태풍에 대한 기상특보를 발령할 때 또는 최대 순간 풍속 초속 14m 이상의 강풍이 불 때 측정은 어떻게 한다? 가수원이 위치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 3곳의 측정된 수치 중 가장 큰 수치로 자료로 판정한다. 우박은 얼음알갱이나 얼음 덩어리가 내리는 거. 여기서 중요한 거, 복숭아하고 사과는 세균 구멍병과 자연재해성 탄저병을 보상한다 하는 거. 자, 논작물은 벼, 밀, 보리, 귀리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조사료용 벼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전부 보장을 해. 근데 벼 품목에 한해서 특약으로 병충해를 보상해. 우리가 병충해를 보상하는 품목이 많아요. 이제는. 자, 뭐예요? 병충해를 보상한 거. 대표적으로 벼가 있고, 과수 중에는 복숭아, 사과, 그리고 바짝물 중에 감자, 고추가 있잖아. 근데 얘들은 전부 보통약관으로 병충해를 보장을 해. 근데 벼만 병해충 특약에 가입을 해야지 보장을 받아. 근데 제가 올해부터 병해충을 보통약관으로 적용을 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모르겠어. 우리 시험 기준이 항상 2026년도에 시험 본 사람들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니까 일단
특약으로 보장하는 벼의 병해충은 7가지가 있어요. 7가지가 있는데 병해하고 충해로 구분이 돼. 그래서 벼의 병충해를 우리가 흰줄벼도 먹게새라고 기억을 하잖아. 흰은 흰잎 마른 뼈, 줄은 줄무늬 잎 마른 뼈, 벼는 벼멸구, 도는 도열병, 먹은 먹노린재, 깨는 깨씨무늬병, 새는 세균성 벼알 마른 병. 병자가 들어간 건 전부 병이에요. 근데 병자가 안 들어가고 벼멸구, 먹노린재, 얘들은 병이 안 들어갔잖아. 얘는 충해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지는 시험에 한 3번 나왔는데 5점짜리로 병해충 특약으로 가입했을 때 보상하는 병충해를 5가지 이상 쓰시오 하고 문제가 3번 나왔어요. 5점짜리로. 근데 이제는 어떻게 나오겠어? 병에 5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병에 멸구하고 노린재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구분해야 돼요. 자, 바짝물, 자연재해 조소의 화재. 근데 감자하고 고추, 병충해를 보장하고 가을 배추가 가입이 병충해 보장형으로 가입하는 품목이 새로 나왔어. 병충해 보장형. 그래서 가을 배추를 병충해 보장형으로 가입하게 되면 무름병에 대해서, 자연재해성 무름병에 대해서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감자하고 고추는 보장해주는 병충해가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감자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눠요. 이 병해충의 경중에 따라서. 그래서 1등급 병해충에 피해를 입었을 때는 피해를 90%를 인정해주고 2등급은 70%를 인정해주고 3등급은 50%를 인정해줘. 그 옆에다가 여러분들 고추하고 적어놔. 그래서 고추는 1등급일 때 70% 인정해주고 2등급일 때 50% 인정해주고 3등급일 때 30%만 인정을 해줍니다. 고추하고 감자하고 달라. 그래서 지금 감자의 병충해도 병해와 충해로 또 구분을 해놨어. 그래서 병자 들어간 것은 전부 병해, 병자 안 들어간 것은 충해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1급 병충해, 얘에 대해서는 이 과목 1번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감자 병충해 중 1급 병충해 5가지 이상 쓰시오 하고. 얘를 다 외워야 되냐? 여러분들이 그리고 작년에는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감자와 고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1급 병충해가 뭐냐, 또 여러 거 문제를 내놨어. 왜 그렇게 지저분한 문제를 낸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암기법을 한번 새로 개발을 한번 해보려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도 굳이 1급만 외워봐라, 외우려면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 이제 어째 다 외워야지. 한번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개발을 내가 해보려고 연구 중.
자, 근데 고추 1등급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랬던가는 고추 병충해 1, 2, 3등급에 다 적어라 하고 15점짜리로 나온 적이 있어. 그때는 문제 낼 게 없었어. 품목도 몇 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랬던가 이랬던가 15점짜리 문제로 고추 병충해를 다 적으라고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고추는 그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역풋바세탄, 제시가나, 흰진무균기 하고 나 기억을 했거든요. 역병, 콧마름병, 바이러스병, 세균성 전문인병, 환자병, 제시가나, 잿빛 곰팡이병, 시드름병,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흰진무균기, 흰가루병, 진딧물, 무름병, 균핵병, 기타. 그래서 얘도 병자 들어간 것은 전부 병에, 병자 안 들어간 담배 가루이, 담배 나방, 진딧물, 기타는 충해.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근데 고추는 병충해가 몇 개 안 되니까 암기법 만들기가 쉬운데 감자는 병충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뭐에 대해서 5가지 이상 쓰시오가 항상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답형은 5점짜리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 기억하기 힘들면 각 등급별로 5가지씩만 기억을 하라. 5가지 이상 쓰시오가 항상 지문이야.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겠죠. 뭐 요령 피해서 공부하면 안 되는데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느 정도는 요령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자, 인삼에 대한 특정이요. 해화강에 폭우가 내려 집이 침수되고 냉해졌죠. 태풍, 화재, 강풍, 폭, 염, 폭, 선, 우박, 집중호우, 침수, 냉해, 호수해. 자, 인삼에는 저렇게 10가지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삼을 뭐라고 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작물
인삼을 이렇게 말하잖아.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 품목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물은 10가지의 특정한 위험만 보장하고, 해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화재 등 종합적인 위험을 보장한다. 그래서 인삼을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보장이다 하고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인삼의 특정 위험은 태화강에 폭우가 내려 잎이 침수되고 냉해졌죠. 근데 얘도 특정 위험이니까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 기준에 대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태풍 강풍은 적과전, 수확전, 인삼 세 가지 다 똑같아요. 태풍주의보가 발령, 태풍 관련 기상특보가 발령될 때 발령 지역의 바람과 비 또는 초속 14m 이상의 강풍, 내가 태풍 강풍. 자, 화재는 화재로 인한 거. 자, 폭염, 아까 적과전에서 일소피해 폭염의 정의가 어떻게 됐어요? 2일 이상, 33도씨 이상의 기온. 인삼은 30도씨 이상 기온이 7일 이상 지속될 때. 자, 우박은 똑같고. 자, 폭설. 인삼의 보온기간은 겨울을 지나요. 그러죠? 인삼의 보온기간은 5월 1일부터 이듬해 4월 1일까지. 그래서 겨울을 지나. 그래서 특정 위험의 폭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폭설은 24시간 신적설, 24시간 새로 눈이 와서 쌓이는 거.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인 때, 24시간 동안 내린 눈이 5cm 이상일 때 폭설로 인정을 하겠다. 자, 집중호우. 얘는 24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아까 우리 적과전은 몇 시간이었어요?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였죠. 인삼은 24시간 누적 강수량. 자, 침수. 이 침수는 인삼밭에 물이 흘러들어서 같이 물에 잠기는 걸 침수라 그래. 근데 무조건 물이 들어왔다고 침수가 아니고 최소한 농지 상면이 15cm 이상 물이 유입되어서 인삼밭이 물에 잠긴 상태를 침수라고 해요. 이 15cm는 인삼의 인수제한과도 관련이 있어. 인삼은 두둑 높이가 15cm 미만일 때는 인수가 제한되죠. 두둑 높이가. 이라고만 생각해봐. 만약에 두둑 높이가 10cm가 된다고 그러는데 침수로 인정해주는 거 15cm가 돼야 되거든. 인정해주는 기준 이하의 물이 들어와서 잠겨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래서 인삼의 인수 제한하고 같이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침수는 농지가 최소한 15cm 이상 물에 잠긴 상태다. 조수에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자, 다음에 냉해가 있어. 자, 냉해 조건. 먼저 출하 및 전역기. 냉해를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출하 및 전역기는 언제냐? 4월이냐? 4월에서 5월. 즉 인삼 싹이 올라온다든가 어린 그런 시기에 해당 지역의 최저 기온이 얼마까지? 0.5도씨 이하에
한 기온으로 내려가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삼의 냉해는 시기는 언제? 출하 및 전엽기. 언제? 4월에서 5월. 기온은 얼마? 0.5도씨 이하. 상태는 육안으로 판별 가능한 냉해 증상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아마 인삼 냉해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만한데 아직까지 안 물어보고 있어. 그리고 인삼 특정염 종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안 물어봤어요. 자, 온해시설 및 시설 작물, 버섯 포함해서 얘도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하는데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을 해줘요. 화재는 특약으로. 자,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어. 어떤 거?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하는 거. 온해시설하고 뭐하고? 온해시설하고 비가림시설만 화재를 특약으로 보장하고 나머지는 다 보통약관으로 보장을 해요. 자,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하고 부대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특약으로 화재를 보장하는데 시설 작물 얘는 이런 경우에만 보장한다 하는 이야기. 자, 첫 번째. 그래서 얘가 과거 15점짜리 문제로 나온 적이 있는데 올해는 또 추가가 됐어. 자, 첫 번째.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 자연재해로서 구조체, 피복제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 보장한다. 시설 작물에 대해서는. 무슨 말이냐면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구조체나 피복제가 멀쩡하면 안에 있는 작물은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이야기. 자, 두 번째.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 안 했는데 작물 피해율이 70% 이상이에요. 처음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되는데 그리고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작물 피해율이 70%나 나버렸어. 그리고 경작자가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해버린 경우. 세 번째, 기상청에서 발령하고 있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작물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시설 작물 농작물에 조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년에 추가된 것. 그리고 올해 추가된 게 일교량 부족. 작년에 여러분들 시설 작물 피해가 엄청 심했는데 겨울에 계속 날씨가 흐려버리니까 봄에도 흐려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시설 작물의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피해가 많다고 뉴스 들으신 적 있죠? 그래서 추가된 게 일조량 부족 피해가 추가가 됐어. 그래서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인정된 일조량 부족 재해 시 일조량 부족 재해 시군 등에서 해당 재해로 작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세 가지만 있을 때 7회 때인가
7회 때인가 저 세 가지만 있을 때 어디 문제 뒤에 붙어가지고 7점짜리로 한번 나온 적이 있어. 근데 두 가지 추가가 됐으니까 쉽게 내려면, 자, 시설 약물 농작물에 보상하는 손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것만 15점으로 충분히 낼 수가 있어요. 조수의 피해 추가됐지. 다음에 일규량 부족 추가됐지. 자,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을 한다. 자, 근데 버섯은 화재는 특약으로 보장하고, 아까 시설약물 농작물에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 구조체, 피복제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장했죠. 버섯은 그것만 보장해. 버섯은.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연재해나 조수해로 입은 손해를 보장한다. 자연재해로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뭐 멧돼지 떼가 갖고 시설을 완전히 다 뭉개버렸다든가, 이랬을 때만 버섯은 보장한다고. 자, 그리고 버섯이 우리가 세 가지가 있죠? 아니, 네 가지.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네 가지가 있는데, 표고버섯만 확장위험 담보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 이 특약에 가입한 경우 조수회하고 그 뭡니까? 일조량 부족을 제외한 시설 작물에 보상하는 걸 똑같이 보상을 해. 그럼 뭐 세 가지가 뭐예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표고버섯 피해율이 70% 이상이고 경작자가 전체 표고버섯의 재배를 포기한 경우, 그리고 기상특보 발령지역의 기상특보 관련 재해로 표고버섯이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것을 보상한다. 그게 어떤 거?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했을 때. 그 문제 만약에 표고버섯 확장위험 담보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특약으로 인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를 쓰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몇 개 적어야 돼? 3개? 특약으로 인해서 보상받는 건 2개야. 근데 확장위험 보장특약에 가입한 농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재해를 쓰시오. 그럼 3개를 적어야 돼. 요즘 문제를 이상하게 말장난을 해서 많이 낸다. 특약으로, 본래는 이 한 가지만 보장받는데 특약에 가입함으로써 2가지를 더 보장받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뭔 맛? 표고버섯만. 자, 수익 감소 보장 작물. 수익 감소 보장도 많이 늘었어요. 올해는 더 늘어날 거야. 수익 감소 보장이 많이 늘어나면 손해평가사들 업무도 엄청 늘어나요. 왜냐하면 수익 감소 보상 품목은 지금 손해평가사들은 피해가 있을 때만 수확량 조사를 해요. 근데 수익 감소 보장은 피해가 있든 없든 수확량 조사를 해놔요. 왜? 수확기에 얼마나 가격 손해가 발생했느냐 하는 걸 미리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영광이 수입보장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근데 영광의 벼 가입 농가가 5만 몇천 농지가 됐어.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영광에 아무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평가사들이 전부 다 들어가가지고 외지에 있는 평가사까지 벼 수확량 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현재 지금 20개야. 근데 농림부에서는, 그리고 농가의
실질적으로 보험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수입 보장 방법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게 정부 현재 방침이에요. 자, 수입 보장 품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는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플러스 수익 감소를 보장을 해줘요. 수익 감소는 어떤 걸 말해? 수확기의 가격이 보험 가입 당시 기준 가격보다 하락해서 농가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보상하는 게 가격 하락 보상이야. 즉, 수확기 가격이 기준 가격보다 하락해서 발생한 피해가 가격 하락의 기준. 작년에 양파 가격이 굉장히 조생 양파 가격이 높았어. 조생종 양파. 근데 올해 지금 조생종 양파 조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조생종 양파 가격이 좋았다 그러니까 고흥 같은 경우에 양파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심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가격이 많이 안 좋아 지금. 근데 그런 경우도 수익 감소 보장으로 가입을 하면 보장을 해준다는 이야기. 자, 병충해는 감자하고 복숭아만 해당해요. 왜? 복숭아도 수익 감소 품목으로 가입이 가능한 품목이 됐어.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만 보장한다. 자, 감자는 병충해에 따라서 아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눴죠. 1등급이 90%, 70%, 50% 보장을 해준다 그랬어. 자, 복숭아는 세균, 구멍병만 보상한다. 자, 오늘은 여기 보상하는 손해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부터, 인수제한까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강을 하루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날이 좋겠어요? 금요일이 좋을까? 토요일이 좋을까? 네? 토요일? 여러분들이 아니, 왜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하루 쉬어버렸잖아. 여러분들이 요일을 지정을 해주면, 이 강의실 비는 시간 맞춰서 하루를 보강을 잡을 테니까, 토요일이 좋아요? 금요일이 좋아요? 금요일?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그러면 봐서 강의실 쉬는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을 잡든 그 다음 주 금요일을 잡든 잡아서 공지를 해드릴게요. 금요일로 보강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보강을 하루 해야지 진도가 맞아.